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과 융합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재편성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통 금융이 무너지고 새로운 금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빠르게 채택하고 받아들이면서 암호화폐의 그 규모는 날로 거대해져 가고 있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CBDC를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전통 금융과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냄새를 잘 맡는 기관들이 너도 나도 더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죠. 로빈 후드의 CEO가 암호화폐가 앞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스탬프를 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거래소를 인수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똑같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에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불장과 다른 점이며 올해 시장이 우리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겠죠. 과거 불장 때는 개인들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였고 가격을 폭등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과거에는 마이너스 40% 그 이상이 빠지는 엄청난 폭락이 수도 없이 나왔었죠. 하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가장 큰 하락은 마이너스 20% 정도뿐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의 폭이 줄어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올해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과거에는 언제든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부실한 탑을 쌓아갔다고 한다면 올해는 기관들 그리고 국가, 정부 차원에서 튼튼한 기반을 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부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기관들이 벌써 4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특히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만큼 과거 시장보다 올해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욱더 이 변동성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아서 시장을 졸업할 수 있는 큰 수익을 봐야만 하겠죠. 블랙록에 400곳 이상의 기관들이 투자를 했다고는 하지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기관들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장으로 들어온 기관들의 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관들은 투자를 할 때 그냥 대충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조사와 회의를 거쳐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관들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기관들이 너도 나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나스닥 상장사이자 의료기술기업 셈너 사이언티픽이 지난달에는 581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데에 이어서 최근에는 1,7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하며
또한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발빠르게 비트코인 보유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빨리 캐치해야겠죠.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엄청난 양의 역대급 비트코인이 유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당분간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기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한번 큰 유출이 일어났고 다시 거래소로 조금씩 그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세력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이 물량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입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관들이 앞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외 거래 시장의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쳐버렸고,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의 물량이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했고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쉽죠? 공급과 수요의 경제 원리,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 비트코인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글로벌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에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그 순간 폭발적인 수요가 들어오게 될 것이며 대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그 시기가 임박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경제 위기가 온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보유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힌트를 주었던 로버트 기요사키는 올해까지 비트코인이 3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5만 달러면요, 하나로 약 5억 달러가 되죠. 지금 가격에서 5배가 상승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말까지 과연 5억까지 폭등할 수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 동안 과연 5배가 상승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은 한 10만 달러 아니면 15만 달러, 대부분 이 정도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기요사키는 35만 달러를 외치면서 대폭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는 기요사키의 이런 예측이 너무 대담하다, 단기간 내에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요사키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35만 달러까지 오른다는 것은 2달 만에 5배가 된다는 뜻이다. 윌리 우는요, 2024년 올해까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내년 2025년이라면 통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대체로 어떻게 비트코인을 전망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언제, 어디까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 규모가 점점 더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태국 SEC가 첫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요. 태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은 뭐 별거 아니다. 호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최근 태국은 필리핀,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택률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죠. 태국 또한 여러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감안해 보면요. 시장의 모멘텀이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으며 태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전 세계 1위, 2위의 바이낸스와 OKX인 만큼 절대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월가의 1위 은행인 JP 모건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미국의 대선 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테더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적대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대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스테이블 코인 1위는 중국의 테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스테이블 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이 승인된다면 이 테더는 미국 시장에서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 지배력을 가져가게 되겠죠. 조금만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해 봅시다. 리플은 올해 미국 달러와 1대1 연동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1위와 테더를 벌써부터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나가 봅시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ETF 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되면서 벌써부터 알트코인들의 ETF가 거론되고 있는데 리플 회장 모니카 롱은 XRP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갈링하우스는 내년에 XRP ETF가 출시될 수 있다고 본인이 직접 거론했습니다. 또한 최근 블랙록이 RWA 자산 토큰화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관들의 RWA 자산 토큰화에 대한 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리플은 RWA 토큰화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인해서 XRP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ETF 전문가들은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후반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리플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협력하며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XRP 간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올해 XRP의 가격 폭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의 경우 일본 전체 은행의 80%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XRP는 사무라이 코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XRP의 사랑은 아주 도를 넘어가고 있죠. 일본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앞으로 XRP의 전망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전화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고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보신다면요. 한 달이면 2배, 3배 시드를 늘려갈 수가 있죠. 복리 수익으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나의 시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올해 시장은요. 큰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이번 기회를 그냥 또 넘겨버리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